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역대급 서울 아파트를 따라가는 부산 아파트의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서울의 모습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한강변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뭐 개간산업이라든가 제방이 없어가지고 물에 다 잠겼다고 해요. 집들이. 이 동부 이천동입니다. 여기는 여의도고 물이 다 잠겨가지고 집이 지금 난리굿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부 이천동, 여의도, 뭐 강남권, 뭐 그쪽은 예전에는 땅콩밭이었다고 합니다. 땅콩, 뭐 깻잎 키우고.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이전에는 뭐 일제시대, 조선시대 때뿐만이 아니고 70년대 초반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90년대 후반까지 보시면은 물에 다 잠겨버렸죠. 그 이후 개간 사업을 통하고 제방을 쌓고 도로뿐만이 아니고 이 공원 앞에 있는 도로까지, 공원까지 전부 데크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홍수가 나진 않았죠. 비가 많이 와도. 그래서 그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투자의 시대라고 합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권 중심으로 한강변 부자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이 이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의 이동이 시작되었죠. 이전에는 뭐 종로구, 뭐 성북구 이런 곳이 잘 사는 곳이었죠. 중구, 뭐 용산구 대표적인 부촌이었죠. 그럼 일제시대, 조선시대 때뿐만이 아니고 70년대 초반까지는 한강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강변이 다 못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뭐 70년대 지어진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어떻습니까? 한강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조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들은 저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 실질적으로는 서서히 움직였다가 90년대 초반 뭐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가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 이게 이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슈가 되면서 이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부가 이동을 한 거죠. 부가. 부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지금은 강남 쪽하고 그리고 마찬가지고 영등포, 여의도 쪽은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 이쪽을 보시면은 다른 아파트들 비한강 쪽과는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 부분을 저는 부산도 똑같이 따라간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강북 쪽에 비한강 쪽에 있는 곳에 아무리 좋은 하이엔드 아파트를 만들어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못 올라요, 시세가. 저는 20억을 한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뭐 40억 정도 가죠, 이제는. 40억을 넘어가는 정도가 돼버리니까 자, 이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이전에는 강북 쪽의 부촌과 강남 쪽의 신흥부촌과의 차이가 거의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한강변. 그래서 한강변에 따라서 이제 부의 차이가 부의 차이가 된 거죠. 부의 차이. 우리가 부의 차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의 차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뷰의 차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강변이 가지는 압도적인 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강변 자체가 이제 공원화가 돼버렸죠. 조망뿐만이 아니고 공원화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전에는 한강변에 살면 습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리고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 여긴 아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가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조망 위주로 시장이 변하다 보니까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뉴욕도 마찬가지죠. 뉴욕 맨하탄도 조망이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라도 3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그 시장을 똑같이 대한민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저는 4세대 아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4세대 아파트다. 4세대 아파트는 지금 현재까지 강남권 그리고 한강변을 위주로 해서 지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또 더 심한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4세대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싱크뱅이죠. 필수입니다. 싱크뱅. 싱크뱅이 없이 4세대 아파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층고 높이 2.3에서 2.6 그리고 조식 중식 서비스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광폭주차.
광폭 주차가 2대 이상이 나와야 된다. 최소한 1.8대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4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만 4세대 아파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심한 양극화가 불러일으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이 이제 부산 아파트예요. 자, 부산 아파트에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4세대 아파트가 없어요, 4세대가. 그러면은 지금 만들어지는 곳이 4세대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무엇과 연관되느냐? 저는 이 부분이 해안 쪽과 연관된다고 봅니다. 해안 쪽. 해안 라인 쪽과. 그래서 4세대 아파트와 해안 라인이 만나는 곳들이 이제는 양극화의 주범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똑같죠. 한강변하고. 네. 그런데 단순히 해안 라인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다 무엇이 돼야 됩니까? 역세권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보시면은 바다가 보인다. 이게 아닙니다. 거기다 플러스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광안대교죠. 예, 광안대교 조망권의 역세권의 해안 라인 4세대가 앞으로 양극화에, 부산 양극화의 시발점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수영구와 해운대구와 내륙 쪽의 동래구가 3파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3파전을 이루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큰 양극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수영구와 해운대와 그리고 동래구 간의 양극화. 이거는 저는 절대 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동래구와 수영구 해운대와의 가격 차이, 저는 최소 3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3배 이상.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자, 이 요소에도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런 요소들이죠. 지금 동래아라고 있습니다. 지금 미남 로테리 쪽에 동래아라고 있는데, 이것을 3세대 아파트로 만들었어요.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자, 4세대 아파트 보시면은 우리가 4세대 아파트가 있죠. 싱크맨이 들어가는 4세대 아파트가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제가 입주하는 아파트를 3세대로 만든 거예요. 여기는 4세대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어. 싱크뱅도 없고, 층고도 2.3이고, 그리고 조식 중식 서비스도 없고, 그리고 주차자가 어떻습니까? 주차가 1.1대예요. 1.1대.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만 지금 강조를 했습니까? 수영장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동래구 사람들은 이상해요. 거제 2구역도 마찬가지고 수영장만 자꾸 만들려고 해요. 수영장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커튼월 6,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들이 나한테 이 아파트를 남들이 보는 시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안에 싱크뱅 하나 있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가격이 12억입니다. 12억. 이게 가격 변화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양도세 기준으로 보시면 1가구 양도세 기준으로 보시면 11억이 마지노선이죠. 그 이후부터는 일반 과세 붙죠. 양도세 비과세가. 그리고 투기 지역을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출 규제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가주택을 15억이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 내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조망이 없기 때문에 이 조망을 해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뭔가가 4세대가 돼야 되죠. 4세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격 방어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억까지 이상. 그래서 11억 정도까지가 저는 최대 가격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 아파트가 저는 12억을 넘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해안라인 쪽에 4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4세대 아파트에 대한 계획이 들어선다는 부분들, 그리고 해안라인 쪽과 내륙 쪽과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 그러면은 외면받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신축 아파트면 무조건 박수 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거제 2구역, 예, 레이 카운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4세대로 지어야 되죠. 왜 4세대로 이거 지어야 됩니까? 조망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보시면은 뭐 사직동, 동네 쪽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거 옛날 말입니다. 이제는 그거 안 통합니다. 서울과 똑같은 전철을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서울 쪽에 한강라인 쪽으로 집중하듯이 저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해안라인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있고.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지어놨죠? 왜 싱크뱅이 하나도 없? 싱크뱅을 왜 안 만들었죠? 싱크뱅을. 예? 그리고 층고 높이 2.3이 뭐예요? 2.6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주차 대수 1.17대입니다. 1.17대. 이 뭐죠 이게? 조식 중식 서비스 나옵니까? 조식 중식도 안 나오죠. 이 중요한 네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다 빼먹었어. 그럼 뭐만 만들었습니까? 수영장. 아니 수영장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수영장을 왜 만듭니까? 수영장을 쓰는 사람이 전체 세대수에 몇 명 됩니까? 그 사람들만 나가서 뭐 뭡니까? 네, 개인 수영장, 호텔 수영장을 가든지, 스포츠 센터 가든지, 자기가 알아서 가면 됩니다. 수영장이란 것은 내가 쓰든 안 쓰든 관리비가 붙고, 수영장을 폐쇄를 해도 관리비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을 만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온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4세대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도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해안라인 쪽과 보시면은 동래구는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이 양극화가 발생한다했죠. 이게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기본적으로. 여기 동래구는 최대한 12억이 저는 마지노선을 해봐요. 4세대 아파트가 아니면. 근데 거기다가 전부 다 동래야, 레이카운티뿐만 아니고 온천사를 3세대 아파트로 다 만든 거예요. 4세대에 들어가는 걸 하나도 안 만들고, 그러니까 무조건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들 아시는 뭐 커튼 원룸, 수영장 이딴 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딴 거.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 가격적인 우리가 뭐 보시면은 장점, 치고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없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쪽에 동네 쪽을 보시면은 안타깝지만, 그래서 내륙의 대장이라고 하는 동래구도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좀 물릴 가능성이 크다. 심한 말로 말씀드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아파트 물린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1차적으로 저는 양극화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강서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델토 에코델타 시티 만들었죠. 에코델타. 이 왜 만들었죠? 집안도 약한데. 이 만들어가지고 물량폭탄 심어놨어요. 3만 가구 이상. 자, 그래서 지금 서부산과 동부산 간의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화됩니다. 에코델타 시티 때문에. 그리고 동래구와 해운대 수영구 이쪽, 그리고 남구 일부 쪽 또 양극화가 또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아파트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4세대 아파트를 갈 건지 3세대 아파트를 갈 건지 여러분도 이것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20년간은 4세대 아파트가 이끌어갑니다. 3세대 아파트 이제 신축을 만들어도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